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2024년 미국 자녀 및 부양가족 돌봄 비용 세액 공제, CDCC라고 하죠.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핵심 원칙부터 자격 요건, 특히 이제 미국 시민권자 아닌 분들께 중요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 목표는요. CDCC가 기본적으로 뭔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세액 공제, CTC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비환급성이라고 하던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돈은 많이 썼는데 공제는 0달러일 수도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DCC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일을 하시거나 혹은 구직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요. 아이나 다른 부양가족 돌보는 비용 있잖아요. 그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그 비환급성이라는 특징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걸로는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 낼 걸 최대 0달러까지 깎아줄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서 환급해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일부 환급 때는 자녀 세액공제, 그 CTC랑은 확실히 달라요. 아, 그렇군요.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그럼 실제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액수가 궁금한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요. 그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비용 한도액이 있어요. 자녀나 부양가족 1명이면 최대 3,000달러, 2명 이상이면 최대 6,000달러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3천, 6천 달러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본인 소득 수준, 그 AGI라고 하죠. 조정 총소득에 따라서 20%에서 35% 사이에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최종 공제액이 나오는 건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1명이면 1,050달러, 2명 이상이면 2,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비용 한도액 3천, 6천 달러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아, 네. 여기서 사실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3,000달러, 6,000달러 한도액 있잖아요. 이게 몇 년째 그대로예요. 동결 상태인 거죠. 네. 몇 년째요? 네. 실제 데이케어 비용이나 이런 건 계속 오르는데 공제 계산 기준은 그대로니까. 뭐랄까, 이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5,000불을 보육비로 썼다고 해도요. 세금 계산할 때는 여전히 최대 6,000불까지만 비용으로 쳐주는 거예요. 와, 물가 상승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군요. 그건 좀, 네, 실망스러운데요. 그럼 이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나요?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주시죠. 네,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한 3가지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돈을 썼는가? 이게 중요해요. 바로 업무 관련성입니다. 아,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려고 썼어야 한다. 그렇죠. 일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 활동 때문에 아이를 맡겼다거나 이럴 때만 해당돼요. 그래서 데이케어나 여름 데이 캠프 같은 건 되는데 유치원 이상 학비나 아니면 애들 자고 오는 숙박 캠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업무 관련성.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썼냐는 거예요. 적격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보통은 만 13세 미만 자녀 혹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둥은 역시 소득 관련이겠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번 돈이 꼭 있어야 하고요. 부부가 만약에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 있죠. 그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아, 소득 낮은 쪽 기준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만약 배우자 1명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면요. 일을 안 했어도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 250달러, 자녀 1명 또는 500달러, 자녀 2명 이상 이렇게요. 오, 그런 예외가 있군요. 덕분에 다른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소득 간주 규정 덕분에요. 아, 그리고 추가로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부부 공동 보고가 필수고요.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그 돌봄 서비스 제공자 정보 있잖아요.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같은 거. 이것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들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이게 좀 더 복잡하다고요? 세법상 신분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정확해요. 이게 이민법상 비자 상태가 뭐냐 이런 것보다는 미국 세법에서 이 사람을 거주자로 보느냐, 비거주자로 보느냐가 핵심이에요. 세법상 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resident alien, 줄여서 RA라고 하는데요. 영주권 테스트나 아니면 실제 거주 테스트라는 걸 통과해서 RA가 되면 사실상 미국 시민하고 거의 똑같이 CDCC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아, 아래는 시민권자와 거의 같군요. 그럼 문제는 역시 그렇죠. 문제는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NRA인 경우에요. 그럼 NRA는 일반적으로는 이 CDCC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예외가 있군요. 네, 만약에 NRA가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RA랑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 전체에 대해서 나는 미국 거주자로 취급받겠다는 선택, 일렉션을 하는 거예요. 세법상으로요. 그리고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 NRA도 CDCC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선택이라는 거 뭔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 거주자 선택을 하면 분명 CDCC 혜택의 문은 열리는데요. 동시에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본인의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의 세금을 내야 해요. 전 세계 소득이요? 한국 소득까지요? 네. 만약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 같은 게 꽤 있다 그러면요. CDCC로 받는 혜택 아까 최대 2,100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상담해서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선택하면 안 돼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함정이네요. 네. 그리고 가끔 그 조세 조약 때문에 NRA도 자녀 세액공제 CTC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CDCC에 대해서는 그런 비슷한 조약 혜택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CTC랑 CDCC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오늘 딥다이브 덕분에 2024년 CDCC의 핵심은 확실히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일 때문에 생긴 돌봄 비용을 도와주는 비환급성 공제다. 그리고 소득 수준, 부부 공동 보고 여부, 특히 비시민권자분들은 세법상 거주 신분하고 그 거주자 선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CTC와는 다르다는 점, 이 정도 기억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까 그 CDCC 비용 한도액 3,000불, 6,000불이 물가랑 상관없이 수년째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세액공제 실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고정된 한도라는 게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오늘날에는 과연 실제로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은 어쩌면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